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는 이쌤에서 고등학교 수학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정말 명확한데 빨리 결정해야 되는 수능 선택 과목,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지를 조금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잘 들으시고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 과목인가? 자, 첫 번째 수학입니다. 참고로 국어는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해주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제가 수학부터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확통, 기하. 기하 이제 좀 많이 날라갔잖아요. 어떤 걸 해야 좋을지. 자, 수학 선택 과목 몇 명 응시했는지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연도가 있잖아요.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채점 결과를 가지고 한 거고요. 얘는 지금 원서 접수가 된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채점 결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응시생이 좀 많이 늘었죠? 여기. 이거 왜 늘었을까요? 자, 황금 돼지의 해 그것 때문에 지금 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하는 조금 미안하지만 완전히 죽었습니다. 3%대의 선택 비율이고요. 자, 이게 지금 메인이죠. 확통과 미적분. 여기 봐봐요. 자, 25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얘가 45%고 51%. 완전 비등비등하죠. 그러니까 이과를 가려면 여기, 문과를 가려면 여기. 약간 이게 선택 과목 문과, 이과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금 결정되는 양상이고, 미적분 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까보고 보니 내년까지 이제 미적분 확통 선택의 시대잖아요. 자, 올해 지금 이제 보는 걸 보니 완전 역전당했습니다. 확통이 지금 57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미적이 39%까지 떨어졌습니다. 30대입니다. 대박이죠? 이거 왜 이럴까요? 막상 해보니까 미적분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뒤에 세 문제가 미적분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런하신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내년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2027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을 것인지 한번 찬찬히 얘기를 해보자. 자, 미적분. 자, 포인트 첫 번째. 자, 고3, 그러니까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의 입장에서 고3은 1학기 미적분 내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과인데? 그럼 미적분 내신 무조건 하는 건데? 그러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이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내가 만약에 확통을 하면 미적분 내신은 따로 하고 확통은 따로 선택해가지고 또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미적분 내신이랑 같이 병행하기 미적분 선택 과목 아주 유리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자, 확률과 통계 공부량의, 와, 이거 대박. 이건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확률과 통계 공부량의 10배 이상. 나 사실 이거 10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100배야, 100배. 일단 개념 공부할 때 미친 공식들과 제가 진짜 겨울방학 내내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본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니? 계속 시험 보는 게 공식 시험이야. 근데 그걸 한다고 우리가 미적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문풀은 또 따로 해야 돼. 또 적용하는 것도 따로 해야 돼. 또 킬러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미친 거야. 이건 미친 과목이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공부량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당연히 들고 노력도 시간도 문제량도 다 10배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완전 이제 악재죠, 악재. 그 다음에 3번. 자, 2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0번이 보통 킬러로 나오잖아요. 4점짜리 문항들이요. 근데 이거의 난이도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 아주 살벌합니다. 와, 제가 푸는데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시간 내에 이걸 풀라고 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살벌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버리는 친구들도 많다. 여기서 그냥 급수 문제 하나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 라는 생각을 미리미리 좀 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학 해야지, 나 이과인데 미적분 못하면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시고요. 나는 좀 겁나고 그래도 미리 확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조금 애견남스러운 마인드가 생긴다면 그럼 확통해야죠. 맞죠? 확통 이미 57%가 넘었습니다. 미적분은 39%고요. 이미 차이가 심하죠. 자, 이 세 가지를 좀 엄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 하고 가자. 자, 포인트 1. 미적분 1에 비해서 쉬운 난이도와 적은 공부량.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그런 부분에선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통 선택자는 수학 공부를 안 하는 편이다. 최악. 미친 집단.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면 공부량이 줄잖아. 그러면 열심히 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 확통 다 맞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공부량이 줄었고 막 이게 쉽다 보니까 공부를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은 집단이 되는 거지. 성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 확통을 선택했으면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기 집단에서 내가 1등 할 생각으로 하란 말이야. 확통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하란 얘기야. 수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통러들만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 따기는 어려운 편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확통을 선택하고 미적분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확통, 뭔가 느낌상 확통끼리 경쟁하고 미적분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미적분은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고, 이게 아니야, 얘들아. 확통 선택자랑 미적분 선택자랑 같이 등급을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미적분 보는 애들보다 공통 과목을 못 보잖아? 그럼 등급 안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막상 까놓고 보니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확통이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확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오케이? 쉬운 거 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수학 공부 무조건 열심히 한다. 미적분 너는 그냥 미친 듯이 해도 모자라고. 확통으로는 미친 듯이 하면 되는 거고. 알았지? 오케이? 자, 기하. 좀 암울한 과목이죠. 자, 3%의 그 비율을 갖고 있고요. 자, 포인트 1. 10년차 N수생이 아니면, 그러니까 10년차 N수생이라고 하면 없겠지만, 물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기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하라는 과목을 지금 저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도 돼. 왜냐면 기하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건 내신 내서도 크게 다루지도 않고, 뭐 수능에서도 많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자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공부하기 까다롭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량 적고 28번, 29번, 30번 미적분에 비해서 난이도 무난하고, 하지만 공부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라는 비극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예비 고3이면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하는 분들 제가 진짜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보거든요. 되게 특이한 애들이야, 걔네들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해. 근데 막상 예비 고3들이 한 입장에서는 잘 된 케이스는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뭐 확통 가거나 또 갑자기 중간에 미적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럴 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아예 고려하지 말라. 알았지? 30살 이상만 가능하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하자면 미적분 어렵다. 확통 좀 쉬운데 걔네 공부 안 한다. 공부 열심히 하자. 기하 선택하지 말자. 이건데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제가 미적분 선택하지 말고 확통으로 다 가가지고 우리 확통만 하고 막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이거 같잖아요. 아니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미적분 어려운데 정말 화끈하게 수학 공부 해보고 싶다면 그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미적분 선택하면 가산점 주는 대학 많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또 하게 돼, 수학 공부를 더더더. 미적분 공부하면 수2 공부도 되고요. 수1 공부도 또 심지어 되기도 해. 맞지? 그러니까 뜨겁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미적분을 선택을 해.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용기가 없고 좀 적절하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만 가져가고 싶다. 그럼 확통을 해. 알았지? 오케이? 잘 고려를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사탐을 고를 건지 과탐을 고를 건지, 뭐 여기 물화생제도 있고 뭐 여기 뭐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일단 이거 할지 결정하는 게 더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보자. 자, 이거 2025년 채점 결과고요. 이거는 원서 접수를 기점으로 본 겁니다. 자, 지금 사탐을 보시면 물론 여기 아래쪽에도 인기 있는 과목이 있겠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두 개의 과목,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인원이 보이지. 헐, 대박. 자, 작년만 봐도 18만 명이야. 자, 근데 여기 18만 명대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여기 26만 명 됐어. 거의 수험생의 60%가량 사문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다 여기에 간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혼종들이 있잖아요. 사탐도 하고 과탐도 이렇게 한 과목씩 하는 애들. 그런 애들까지 포함하면 사탐 고른 애들이 70%가 훨씬 넘어. 알았지? 그러니까 완전 이제 미친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완전 그냥 사탐의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과 애들도 사탐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많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생지하자의 그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두 과목. 자, 15만 명, 14만 명대였고요. 과탐 작년 거. 근데 올해 보니까 뭐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거의 10만 명대를 겨우겨우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지구과학 원이랑 생명과학 원 진짜 문제집 보잖아?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내가 봤거든? 내가 10년 전에 공부하던 거랑 진짜 말이 안 되게 어렵고 이거 30분 만에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나 결막도 그냥 개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명과하고 뭐 가계도 같은 거 공부하고 유전 공부하고 막 개념적인 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무슨 유전 공부해. 그걸로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시험지야. 알았지? 진짜 그 문제풀이만 한 6개월 동안 개빡세게 공부해야지 겨우겨우 이제 한 두 문제만 찍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시험지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과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냥 나 생명 좋아하니까 나 사람 좋아하고 뭔가 이런 거 뭐 유전자 알아보고 싶은데 이 정도의 마인드로 선택하는 고3들 진짜 많은데 그거 진짜 다 허상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튄 이유에 대해서 미리미리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유불리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나가는 거야. 내년이면 끝나잖아. 이제 통합 과학, 통합 사회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니? 이렇게 쏠림 현상,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죠. 과탐. 포인트 1.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 뭔가 수학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미적분 어려워요.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 생명과학, 지구과학 할만한데? 전혀 할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자, 포인트 두 번째. 많은 공부량. 이거 뭐 중요하지? 난 이거 중요하다. 위험한 집단. 여러분 이미 지금 고인물들은 고일대로 고여가지고요. 다 이제 과탐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은 다 튀었어요. 사탐으로. 그러니까 하방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과탐 집단에는. 근데 우리 이거 상대평가잖아. 근데 못하는 애들이 없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못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 그게 위험한 집단이야. 그럼 등급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진짜 과탐을 너무 잘해. 그러면 위험한 집단에서도 살아남겠지. 근데 그냥 처음 해보는데? 이러면 그냥 발린다. 자, 그 다음에 당황스러운 등급것을 만나볼 가능성이 크다. 자, 포인트 3. 서울대하고 의학계열은 당연히 좀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는 과탐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과탐 안 보면 대학 못 가죠, 여기는. 그렇죠? 이런 데는 과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단이 얼마나 무섭겠니. 자, 사탐 봐봐. 자, 포인트 1. 개념 공부는 2달이면 충분하다. 진짜 미안한데 나 사탐 공부 안 해봤거든,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사탐이란 거를 통합사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 17살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고3들 봤지. 그러면서 느낀 거는 진짜 사탐 공부 내가 한 달만 하면 1등급 받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애들 말에 의하면 개념 공부 아무리 길어봤자 2달이면 충분하대. 그리고 과탐에서,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긴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과탐할 때 6개월을 물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진짜 뭐 40점대도 안 나오고 막 3등급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사탐으로 옮기니까 점수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탐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커졌잖아 이미. 커지는 집단, 더 커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인자한 집단. 그러니까 여기는 도망친 애들이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방을 담당할 일은 그럴 확률이 적다, 과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등급을 따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등급에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자, 사탐러는 지능 순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만약에 이거면 나는 응원해. 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너무너무 잘하네. 근데 과탐 좀 못하는데 좀 잘해보고 싶네. 이러면 과탐 공부에 막 미친 듯이 투자해가지고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 스킬도 연구해보고 막 한 문제 연구해가지고 막 어떻게 빨리 푸는지 그런 거 터득하고 이러면 괜찮아. 국영수를 잘하면 괜찮아. 근데 나 국영수 못한다? 근데 탐구도 못한다? 근데 내가 과탐을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사탐을 가 그냥. 알았지?
그러면 시간 확보가 다른 데서보다는 훨씬 잘 될 거 아니야. 사탐은 공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국영수에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누가 사탐을 해야 되나? 열심히 떠들긴 했지만. 자, 과탐 필수자부터 말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 과탐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아, 저는 뭔가 그 패션 이과여가지고 막 그 허세 있는 애들 있잖아. 아, 저는 이과여가지고 물리화학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그건 미친 소리야. 난 정말 항상 그런 애들이 매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물리화학 점수 잘 받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잘할 수 있어. 정말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애들도 과탐은 못 봐. 진짜 이 문제풀이에 최적화되지 않는 이상 수능 두뇌랑 그 노벨상 받는 두뇌는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과탐을 사랑한다 아니고요. 난 이미 과탐을 너무너무 회독을 많이 했고 스킬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시간 내에 과탐을 정말 잘한다, 잘 푼다, 만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겠지, 대부분은. 재수생도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자, 포인트 2. 자, 서울대랑 의대 준비생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쓴 거라도 먹어야죠. 그냥 먹고 해야지. 어떻게든 해내야지. 됐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패션 이과라도 되겠다. 아, 난 성적은 안 나와도 돼. 그냥 나는 화학이랑 물리 하는 것만으로도 와, 너 멋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십시오. 알았죠? 근데 이건 추천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웬만하면 사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죠? 제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과탐 하나 가져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안전빵으로 사탐을 하나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알았죠? 자, 자연계열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진학을 할 때 내가 자연계열이야. 근데 만약에 사탐 런을 하면, 사탐을 고르면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생각보다 먼저 말씀드리면 엄청 극상위권 대학이 아니고서야 엄청 불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애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탈락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뭐 너가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너 사탐 봤어? 그럼 무조건 탈락.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하란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정시의 상위권 대학, 서울대, 의대, 공학, 뭐 스카이 공학 이런 자연계열은 그래, 좀 불리해. 조금. 여기는 많이 불리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의 뭐 공학계열, 자연계열 이런 데는 이제 가산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어. 근데 과탐에서 3등급, 4등급 받는 것보다 사탐에서 1등급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알았지? 그거 좀 고려해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탐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주요 인서울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서울 대학 있잖아. 중상위권 대학 아니면 중하위권 대학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사탐 과목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 근데 과탐할래 사탐할래 하면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과탐하면 안 되지, 얘들아. 사탐해야지. 뭔 말인지 알지? 그거는 가산점 붙지도 않잖아. 그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과목에서 내가 불리하게 왜 과탐을 하고 있어? 사탐을 해야지. 알았지? 시간적으로 봐도 그건 그런 거야.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얘가 짧기 때문에. 세 번째. 하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이 대학에 이과를 가고 싶어. 근데 그 과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가산점이 얼마나 붙는지 얼마만큼의 유불리가 있는지 기록은 해놓자, 얘들아. 그거 미리미리 좀 해. 알았지? 그거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빠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달리면 여러분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을 겁니다. 빠르게 선택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1월 전까지. 1월 전까지라 하면 1월 1일 되기 전까지야. 알았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OT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좀 찾아보면서 나 요거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요거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골라. 알았지?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달려. 알았지? 1, 2월 동안에 제가 그 공부법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1, 2월 달 안에 개념은 끝내야 돼. 얘들아, 방학 동안에 끝내지 않으면 학기 중에 못 끝내. 학기 중에 그 내신 준비하면서 끝낼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구과학 공부하는 예를 들면 지구과학 뭐 유명한 사람, 유명한 그런 인간 강사분의 개념 강의가 한 60강 정도 돼. 그게 1시간짜리가 60개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방학 동안에 끝내놓지 못하면 그걸 언제 학기 중에 듣니?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 목표는 무조건 개념 단거나 무조건 한 바퀴는 돌리기. 그래야지 메타인지가 돼서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하고 어디 부분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알았지? 그걸 하셔야 돼. 자,
되게 당황스럽게 나왔지만 자, 빠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달리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원에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니까 우리 잘 1년 동안 달려보자고요. 알겠죠? 선택 잘 하시고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